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물건은요, 인천 송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1층 상가가 경매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층 상가 경매 면적이요 30평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다양한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층 상가 송도에 그것도 30평이나 되어 있어? 야, 비싸겠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정가는 높아요. 무려 6억 6천만 원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층 상가는 통상 유찰이 잘 없어요. 근데 이게 1층 상가인데 무려 5회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지금 24%대인 1억 6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한마디로 무려 5억이나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5억이나 싸게 1층 상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저와 함께 현 경매 물건을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2023 타격 500269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4년도 3월 11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소재지는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고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401동 1층 138호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정보는요, 근린상가고요. 대지권이 무려 13평이나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추후에 개발 호재 때에 있어서 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선정해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면적은요 30평대입니다. 1층 상가는요 저렇게 큰 면적이 잘 안 나와요. 워낙 고분양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렇게 큰 면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상 많이 나오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9평에서 20평 사이, 요 정도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테이크아웃도 가능하고 테이블 조금만 넣어도 수익이 운영되니까. 1층은요 유동성 타겟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요. 내가 별도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업을 영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상당히 빠르죠. 공실률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감정가 그로 인해서 6억 7천만 원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프로예요? 24%. 감정가 대비 딱 5억 세일 됐어요. 1억 6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도 5천만 원 이하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 운영한다면요 5천만 원 이하로도 소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가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1억대까지가 떨어졌나, 도대체 이미지가 어떤가, 감정평가서 이미지를 보면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지 인근입니다. 바로 보시면 송도 센트럴파크가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도로변이거든요. 이게 왕복 8차선 대도로입니다. 광로변에 껴져 있는 주상복합 건물 중에 1층 상가가 현재 경매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적인 거는 가시성도 그렇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호별 배치도인데요.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왜 우리께 좀 싼지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쭉 외벽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동인들한테 가시적인 홍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상가는 뭐예요? 여기 내부 상가라고 합니다. 이거 내부 상가. 이렇게 내부 상가는 외부 노출이 불가합니다. 1층 상가로 들어와야지만 우리 상가를 만날 수 있어요. 외부 상가 대비해서 약 30% 혹은 50% 정도를 저평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떨어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다 외부 상가일 거예요. 외부 노출이 가능한 상가들인데,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내부에만 볼 수 있는 상가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물건 전경입니다. 여기 8차선 대도로병이 껴있고요. 우리 건물의 목적지고요. 주변에도 오피스형 상가 건물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건 1층인 상가니까 화장실이 별도로 남녀가 구분돼서 공용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복도 전경,
그렇죠. 주 출입로가 여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들어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내부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많아요 이런 거. 근데 뭐 이게 파란색을 붙여놨대요. 이렇게 다 안 보이게끔. 보통 1층 상가인데요. 저렇게 밖을 이렇게 파란색이나 시트지나 페인트지로 해서 안 보이게끔, 안에 내부가 안 보이게끔 이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 상가의 제일 좋은 장점이 사람들이 많이들 볼 수 있고 홍보가 자발적으로 된다는 게 특징인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막는다는 건 뭡니까? 통상 이런 건 뭐냐면 안에 창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창고나 뭐 물류나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보여지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물류나 막 창고 물들이 다 보이잖아. 만약에 고가의 물품들이라고 하면 도난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에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막는 경우가 보통 물류, 창고 용지로 사용할 때 이렇게 막긴 합니다. 하여튼 파란색 시트지로 다 발라놨네요. 안 보이게끔. 자, 여기 보시면 138 우리가 138호였나요? 볼까요? 138호네요. 그래서 문패와 호실 번호판 없이 매직으로 138 좋죠? 본권 호수를 매직으로 써놨어. 이만큼 뭐 굳이 뭐 난 창고로 쓰는데 물류 창고로 쓰는데 호실 번호판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의미로도 생각이 듭니다. 지도 보기 전에 권리 분석, 우리 물건에 뭐 큰 권리상 하자가 있나, 문제가 있나, 인수되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권리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임차인 현황에서 보증금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증금도 인수 안 하고요, 권리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만 입찰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안타깝냐면요, 우리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011년도입니다. 아까 보니까 약간 컨디션 사항이나 전체적인 사항들이 깨끗해 보였죠. 자, 2011년도인데 불과 한 2, 3년 후에 한 명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상가를 소유했죠. 샀죠. 일반 매매로. 아마 분양 상가를 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매 금액은 6억 5천대입니다. 근데 현 경매치적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대죠. 6억에 이 정도 금액 주고 산 상가가 현재 감정가 대비 24%대인 1억 6천만 원까지 처참하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은요, 아니 우리 대장TV 구독자 모든 분들은 제발 분양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이런 상업용 분양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받지 마세요.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유일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가 안전장치를 걸어놨죠? 분양가 상한제도라는 도입을 해놔서 실제 고분양을 통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양한 것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 이런 것들은요, 실거주 요건이 아니죠. 우리가 수익을 벌려고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수많은 홍보대행사의 마진율, 시행사의 마진율, 중개인분들의 마진율, 모든 마진율들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분들 분양사무소 가보세요. 가보시면 말씀 진짜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가 여기 들어오고 GTX부터 KTX 다 뚫리고 관공서 이전되고 총상향을 통해 뭐 상업지로 바뀔 예정이고 그때는 돈 주고도 못 산다. 난리 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생각 들죠. 그래, 어차피 노후에 이런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자.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평생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 노후에 안정적으로 월세나 받아보자. 좋아진다니까. 이분도 넉넉해서 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분 얘기하니까 월세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미성숙 상권에 임대료는 그 반의 반타작도 안 나오는데 그냥 그분 얘기만 믿고 덥석 사게 됩니다.
그럼 원하는 수익률도 나오지 않고요. 미성숙 상권에 인해서 계속적인 하락을 맞이하고요. 관리비는 따박따박 상가 소유자가 내고요. 대출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서 계속 내기 시작하고요. 이 하나 때문에 인생 송두리째 나락으로 하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적정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상가에 이 금액대가 적정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 2억 밑으로 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분 얼마에 샀어요? 6억에 샀어요. 4억이 분양 홍보사 마케팅 회사의 수익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들은 거품을 최대한 제거된 상태에서 경매, 공매, 신탁, NPL 등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세요. 그래야 무조건 이기는 투자 가능합니다. 여튼 하여튼 우리는 지금 기회일 수 있겠죠. 거품이 완전 제거된 상태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권리상 문제는 없고요. 저렴하게만 매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상가가 아니라 내부 상가로서 일부 보수적인 시선으로 접근해 봐야 될 물건이죠. 자, 위치도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고요. 해당 동은 국제 업무지구와 각종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꾸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죠. 그리고 주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세련된 건물들과 그 외에 학군, 상업지 등이 잘 혼재되어 있어서 인천 중에서도 살고 싶은, 거주하고 싶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송도동도요, 치명적인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립된 입지성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향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통과하는 GTX-B 노선이 2030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러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안에 도달하며 여러 지역 또한 접근성이 상당히 올라갈 예정이죠. 그래서 입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8차선 대도로변과 인근에 있어서요, 송도 센트럴파크도 인근에 있고요. 거주 환경, 수요층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상가에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매가는 어떻게 되는지 시세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입니다. 아까 힐스테이트 4단 지역이거든요. 우리 물건지가 위치해 여기 인근에 상가 물건을 조사해 보시면 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층 상가만 했고요. 월세로 잡았습니다. 월세 보증금 1,500에 월세 90만 원이 나와 있네요. 평대는 11평입니다. 우리 평당 임대료 계산 진행을 해보죠. 월세 90만 원 나누기 전용 면적 11평이죠. 하면 평당 임대료는 8만 원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나?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14평에 150만 원, 10만 원 넘습니다.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도 자, 월세 150만 원 나누기 전용 면적 14평 하면 평당 10만 원이 넘죠. 보증금 2천에 월세 150, 14평 상가고요. 1층 상가입니다. 평당 8에서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처럼 내부 상가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부 상가. 자, 이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죠. 내측 상가라고 하죠. 내측 상가. 외부면을 보지 않는 내측 상가입니다. 여기 써있죠. 노출은 없다. 그죠? 복도 안쪽에 있는 내측 상가로서 노출은 전혀 없다.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근데 보증금 1,500에 월세 9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 계산해 볼게요. 자, 90만 원 나누기 11평. 이거 아까 했던 건가? 8만 원대. 그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내측 상가. 그죠? 자, 8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측 상가까지 해서 한 8만 원 정도라고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상가의 계산도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계산해 볼게요. 주변에 내측 상가 8, 7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대폭 깎아보죠. 대폭 깎아서 그냥 4만 원대. 4만 원 못 받겠습니까? 1층 상가인데 내부 상가라고 해도 4만 원대 못 받겠습니까? 그렇죠? 4만 원.
곱하기 30평 하면 월에 임대료는 120만원 나누기 매입 금액 최저가 1억 6천입니다. 자, 1억 6천 하면 수익률은 보증금 받으면 약 8% 넘습니다. 9%대예요. 9%대. 보증금 받으면 1층 상가 9%대를 어디서 찾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찾아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딱 거품 빠지고 좋은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1층 상가는 통상은요 4% 정도도 매각이 됩니다. 많게는 5% 정도도 매각이 돼요. 충분히 됩니다. 근데 내가 8% 9%대 상가를 잡을 수 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얼마에 팔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죠. 주변에 임대가 구성된 거 이런 거 볼까요? 보증금 4천에 월세 250에 나와 있는 상가를 9억에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계산기로 해볼게요. 월세 250만원 곱하기 1년 단위입니다. 항상 수익률은요 3천 나누기 9억. 자, 9억 하면 수익률은 3%대 팔죠. 3%대. 1층 상가는 3%대도 거래가 됩니다. 왜요? 이자도 못 내는데 저걸 누가 사요? 아니죠. 1층 상가는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매입도 생각하셔도 되는 분들도 많이 매입을 하고요. 대출을 아주 비중을 좀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호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부층 대비 1층 상가는요 수익률이 낮아도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거 한번 매각한다고 해보죠. 우리 거. 자, 우리 거 아까 다시 계산해 볼게요. 우리 아까 평당 4만원 정도 보조적으로 판단했었죠. 4만원 곱하기 30평이면 4, 32 120만원입니다.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주변엔 3%도 팔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수적으로 5%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냥 5%에 팔면 약 2억 8,800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얼마예요? 1억 6천 1억 원 정도의 안전마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격이 적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거 임대료 낮게 못 맞춰요. 왜? 임대료 낮게 맞추면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상가의 매매가는 임대료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못 맞추죠. 못 맞추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매입을 한다면요 어떤 누구랑 붙어도 주변에 어떤 상가들이랑 붙어도 무조건 이깁니다. 나는 왜? 아주 저렴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산, OP, 뭐 근린상가, 빌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모든 부동산들은 절대로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분양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경공매로 인해서 최대한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매입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요 우선 외부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부 상가죠.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노출이 불가합니다. 자, 이런 상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측 상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외부 상가 대비해서 타 외부적으로 보이는 상가 대비해서요 30에서 50% 정도를 저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임대료 낮춘 거예요. 주변에 8에서 10 받는데 그냥 4만원대로 확 낮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저평가 받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가에 적정한 임대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임차인들이 누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유동성 타겟이 아닌 목적성 타겟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 수요를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죠. 목적성입니다. 뭐 배달업종이 될 수 있겠죠. 배달업종들은 각종 플랫폼 사이트의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배달 여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입지가 좋아야 되긴 하죠. 왜? 바로바로 배달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배달업종들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면적이 우리가 30평대로 배달업종은 주방만 구성되면 되는데 좀 크죠? 그래서 한 4면 정도로 쪼개서 배달업종들의 4가지 임차를 같이 맞춰봐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무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무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사무실로 인해서 각 호실별로 쪼개서 사무실 임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상주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소호 사무실로 운영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도 하겠죠.
사무실로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사업 수익성을 영리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수리점 같은 거, 목적성 타겟을 갖고 어떤 수리나 뭐 맡겨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파란색 시트지 붙인 것처럼 창고나 물류나 이런 쪽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매니아 업종을 공략한 사업 아이템도 충분히 임차해서 영리화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변해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목적성 타겟을 업종들을 몇 개 솔팅해서요. 직접 다이렉트 컨택해 보세요. 컨택해서 내가 상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상가에 들어와라. 내 상가에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3개월 렌트 프리 해주겠다. 아예 돈 안 받겠다. 그냥 3개월 해보고 싫으면 나가라. 그냥 공짜로 해보고 사업 테스트 해보고 수익 잘 나오시면 계속 임대하시고요. 아니면 나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냥 들어오지 않겠죠. 인테리어 할 거 아니야. 인테리어 했는데 3개월 하고 나갈까요? 안 나간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지. 아니면 임대료 내지 마라. 내 사업에서 임대료 내지 마라. 네가 돈 벌면 임대료 줘라. 통상 사업에 있어서 이 적정 임대료는요, 매출액의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가 돈 벌면 매출액의 10%만 날 줘. 그냥. 즉 상가 임차인이 사업이 안 되면 임대료 안 내도 됩니다. 부담감 없겠죠. 사업이 잘 돼. 그럼 임대료 내는 거 부담 없겠죠. 10%를 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이 보다 많아졌어. 5월 매출이 5천 찍었어. 그럼 10% 얼마입니까?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같이 사업 임대도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모두 다양한 플랜이 가능한 내부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금액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까 1억 6천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모든 플랜도 허용이 안 됩니다. 6억대 상가는 모든 플랜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6억대면 다양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그릴 수 있는 점 참고해 주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상가 경매 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보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장도 꼭 가보셔야 되고요. 우리 경매 물건의 이미지가 1년 전 이미지입니다. 이 해당 이미지가요. 그래서 아마 현장을 가보시면 상가가 다 임차인이 차 있을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회사 사무실로 구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두들 착각하시는 게 이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장 가보셔야 돼요. 1년 전과 지금 상황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트릭입니다. 현장 가보셔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오늘 말도 안 되는 너무 떨어졌죠. 약 한 4억이나 싼 상가 경매 물건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이 자본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본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철근값이 떨어진다, 콘크리트 값이 떨어지겠다, 최저 시급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자본이 끝까지 떨어지려면요, 국가가 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굴곡은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본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가짜입니다. 국가가 찍어내면요, 무한정으로 복제됩니다. 우리는 이 실물자산, 자본을 소유해야 합니다. OECD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자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섭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소득 구간 중에서 근로소득에만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처참한, 아주 상대적으로 힘든 비참한 노후를 만들죠. 지금 당장 자본을 소유해서요,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우리 후손들도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항상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요, 같이 한 뜻을, 한 곳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대장TV 김상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